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그냥 답안지를 영상으로 제작한 수준이었어요. 아시죠? 어제 제 조합표입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다 맞췄고 주력으로 클블 마헨하고 시카고 일반승을 배당이 낮았지만 비율이 70%로 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제 요 밑에 공지사항에다가 시카고 마헨도 본다 라고 분명히 적어놨고 어제 영상에서 시카고 마헨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언어바나 안 보고 메인으로 시카고 마헨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우선 이 황소를 믿지 못하는 것도 컸고, 그리고 원정 마인인 것도 있었고, 실제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연장 갔던 경기였죠. 연장 가서 마인이 찍힌 경기였고, 연장 안 가면 부세비치가 자유투 클러치 완전 센 클러치 상황에서 자유투 두 개 중 하나만 넣었어도 일반승으로 끝났을 경기입니다. 제 선택은 탁월했다라고 봐요. 솔직히 물론 제가 기존처럼 핸디 언어브로만 갔어도 클립을 많이 시카고 많이 무조건 갔을 건데 그래도 적중을 했고 올킬을 했겠지만 어 나쁘지 않은 조건이 이게 근데 솔직히 저는 포틀랜드 오바가 전반전에 118점 나오고 좀 오바 분위기가 명쾌한 경기였는데 후반전 3쿼터에 좀 놀아버리면서 이 오바가 굉장히 좀 불리해진 입장이었거든요. 앞에 경기는 다 맞은 상황이었고 뭐 뉴욕 마이애미건 유타 오바건 다 푸근하게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 포틀랜드 오바가 막판에 언더가 좀 더 유력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성적 내고도 딱 꼴랑 2.2배 주력조합 하나 적중하면은 이거 굉장히 이거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는데 이게 어 갑지 타임에 갑지 애들이 잘 달려주면서 정말 잘 달려주면서 그리고 심판도 삑삑이 잘 불러주고 그래서 오바가 나면서 모든 조합표에 건든 NBA 5경기 모두 다 맞으면서 올킬이나 아주 뿌듯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픽도 뭐 성적이 대략 한 80% 이상 승률로 정말 좋았고 그러고 아시다시피 어제 영상에선 제가 처음으로 오늘의 단포를 녹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클빌 마인이 기준점 6.5, 7.5를 받았어도 저는 클빌 마인을 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 실제로 기준점이 변동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1점 올리긴 했는데 크게 의미 없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스포츠는 결국 흐름인데 흐름 차이가 명백한 팀에서 기준점도 낮았다. 클빌 마인 정말 푸근하게 보는 가비스 타임 나온 경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깔끔한 올킬 따봉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내일 경기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랑 토론토 경기인데 새벽 5시 경기입니다. 새벽에 경기를 하는데 이게 내일은 오늘 우리가 지금 12월 31일로 2024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미국 기준으로는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일 경기가 얘네한테는 2024년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랑 이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스턴이 이번 경기를 치르고 다음 경기는 원정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에서 마지막 홈 경기,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기의 분석 키워드는 분노 모드입니다. 분노 모드. 보스턴은 올 시즌 23승 9패. 이 딱 9패밖에 보스턴이랑 뭐 이름값에 비하면 9패는 많은 건데 이 9패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스턴은 올 시즌 연패를 허용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던 팀입니다. 최다 연패가 2연패였고 강팀은 강팀인데 이 패배한 뒤 다음 경기 결과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패배한 뒤 치른 경기에서 보스턴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패배한 뒤에 샬럿 만나갖고 마이너에 오바 찍었고 그러고 패배한 뒤에 브루클린 한번 만나갖고 일반승만 프렌에 언더가 찍혔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패배를 하고 또 브루클린 한번 마이너에 오바를 찍었고 그리고 마이애미 만난 적도 있었는데 마이너에 언더 그리고 디트전도 있었습니다. 패배한 뒤에 마이너에 언더 그리고 또 패배한 뒤 시카고전 인디애나전도 다 마엔 언더 오바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배한 뒤
다음 경기에서 보스턴의 결과물은 어땠습니까? 총 7번 경기 중 6번이 마인 성공이었어요. 보스턴은 올 시즌 마인을 정말 못해주는 팀이거든요. 올 시즌 예매 30개 팀 중에서 핸디캡 순위 26입니다. 꼴찌에서 4등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인을 정말 못해주는 팀인데, 그리고 이 상대 팀이 아시다시피 꼬장 프렌 대명사인 토론토입니다. 0.5, 1.5 프렌 만들기 달인과도 같은 팀. 의미 없는 꼬장 부리기 원탑 팀인데, 기준점도 너무 높죠. 17, 지금 해외 기준으로 17인데,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보스턴이 패배한 다음 경기는 이렇게, 빡친 모드가 나오면서, 분노 모드가 나오면서, 마인 성공률이 아주 높았다. 보스턴이. 그러면은,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마인을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17.5, 그리고 배트맨은 16.5를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배당까지 보면은 16.5라는 기준점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찌됐건 2024년 마지막 홈 경기 버프 패배한 뒤 다음 경기에서의 보스턴의 이 빡친 모드 발동 가능성 이거까지 생각해 보면은 마엔을 메인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러고 이 토론토도 지금 팀 상황 자체가 야코 퍼드리가 직전 경기 27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올 시즌 양팀 상대 전적이 딱 한 번 있었죠. 한 번 있었을 때 이게 연장전을 갔었던 경기였단 말입니다. 이때 이 토론토가 보스턴 상대로 연장전까지 끌고 갔던 이유는 야코 퍼드리가 개인 야투 80%를 기록하면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그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야코 퍼드리가 근데 직전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고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닐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저는 이 경기는 메인 선정 없이 보스턴 마엔 오바 이 두 개를 좀 좋게는 못 보겠고, 솔직히 좋게는 못 보겠고 그냥 어중간한 수준으로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새벽 경기라서 까놓고 보고 싶은데 좋게 볼 기준점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보스턴이 마인을 잘 찍어주는 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인디애나랑 미러키 경기는 양팀 상대 전적이 제일 인상적인 경기입니다. 홈에서 인디애나가 미러키 상대로 5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홈에서만큼은 요 근래 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홈에서 미러키 상대 5연승 과정에서 인디애나가 단 한 번도 득점력을 터무니없이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5번 연속, 5번 모두 120득점 이상을 기록했던 게 바로 인디애나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만큼은 미러키 상대로 모두 다 대량 득점을 해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120득점이면 쿼터당 30득점씩 무조건 넘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결장 이슈예요. 쿤보, AJ 그린, 그리고 인디애나 오비토핀. 이 세 명 모두 코트를 적게 밟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체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소식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미들턴도, 이 얘기는 좀 뒤에 해야 되고, 쿤보의 출전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연습을 소화했다고 하고, 코치가 인터뷰로 시간 제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쿤보 출전 가능성 한 70% 보겠습니다. 70% 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녹화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미러키가 역배였다가 정배로 좀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해외 배당도. 그래서 이게 배당까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라면 쿤보가 출전할 가능성 한 70%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쿤보가 나오면 결국에는 인디애나의 약점 페인트존 실점이 많은 팀이라는 점인데, 실제로 올 시즌 맞대결 한 번도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굉장히 효율과 볼륨을 동시에 기록하면서 대량 득점 127득점이나 해내면서 인디애나를 찢어 먹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쿤보가 출전을 한다라면은 미러키 역시도 다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인디애나는 지금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5연승 과정에서 다 120점 넘겼으면은 확률적으로 인디애나도 미러키 상대로 다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저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오바만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세난하고 클리퍼스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클리퍼스가 8연승 중입니다. 세난 상대로. 그 정도로 이건 담당 열진 수준의 기록을 좀 갖고 있어요. 사실 클리퍼스가 원정에선 딱히 승률이 좋은 팀도 아니고, 그리고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3승 3패, 평균 득점도 102점밖에 안 되고, 득실 마진도 마이너스 8.8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백투백 기록 자체도 좋지 못했죠. 거기다가 원정 백투백, 최악의 백투백이라는 제 기준으로는 좋게 보기 힘든 경기예요, 사실. 세난 정배승을 보자니 일방적인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가 없고, 클리퍼스 프렌을 보자니 백투백 기록이 너무 걸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언더만 볼게요. 이건 언더 까고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양 팀 모두 졸전을 펼치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오클라호마랑 미네소타 경기는 오클라호마는 엄청난 강팀 행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2승 2패인데 승리한 12승 중에서 마인을 실패한 경기가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번 성공하고 3번을 실패했다는 거죠. 오클라호마 홈에서 다 정배만 받았던 팀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오클라호마가 승리할 경우 마인까지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메인으로 오클 마인을 보겠습니다. 이유는 첫째, 오클라호마가 홈 5연전 두 번째 경기에다가 홈 5연전 일정이거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경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도 백투백이 아니므로 이 체력적 안배, 그리고 로테이션 장기화되는 이런 로테이션 타임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한 일정이라는 점. 둘째, 미네소타가 최근 패배한 경기만큼은 투 포지션 이내의 패배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점. 셋째, 오클라호마가 최근 되려 서부팀에서 프로권 팀들을 상대로 더 압도적인 대승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넷째로, 결국엔 미네소타의 최강점이자 제일 무서운 거는 수비거든요. 미네소타의 이 압도적인 수비력이 발동될까봐 무서운 건데, 미네소타가 최근 5경기 상대팀 평균 팀 야투율이 46.5%, 이 부분 17위에 불과합니다. 중위권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점 허용 개수도 미네소타가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3점 수비가 리그 완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에요. 근데 3점 허용 개수도 최근 5경기에서는 리그 20위 수준입니다. 3점도 꽤나 많이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네소타의 제일 무서운 점인 수비가 지금 최근에는 또 그렇게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클 마인만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언어바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이걸 만들지는 않았지만 피닉스랑 멤피스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레이스 넬러는 복귀를 확정을 하고 데빈 부커는 연습을 소화한 상황이긴 한데, 소식지를 보니까 게임타임 디시전으로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슈팅 훈련하는 거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멤피스가 결장이 너무 많아졌죠. 모란트가 결장 확정, 산티 알다마, 브랜든 클라크, 잭 이디, 마커스 스마트, 라라비아 다 결장합니다. 결국에는 멤피스 지금 페이스 수치 올 시즌 리그 1등이라는 것만 보고서 오바도 설득 못 들어가겠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메인 선수들의 핵심 선수들의 절반 이상이 빠지는 경기라서, 저는 데빈 부커가 만약에 출전을 확정하고 출전 시간 관리 이슈도 뚜렷하지 않다라면 피닉스 승마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랑 클리블랜드 경기는 올 시즌 10월 31일 날에 시즌 완전 극초반이었죠. 시즌 극초반에 맞대결이 한번 있었고, 클블이 홈에서 24점 차 대승과 더불어서 240이 넘는 해고발을 만든 경기였습니다. 우선 클블이 지금 서부 원정연전 일정을 소화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어제 골스전을 치르는 상황까지만 해도 일정 자체가 막 타이트한 편은 아니었어서 이 체력적 안배라던가 이런 걱정은 좀 덜 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번 경기만큼은 원정 백투백 여파가 깔려져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클블은 올 시즌 백투백 기록 자체가 넘사벽입니다. 올 시즌 백투백에서 5승 1패, 평균 득점 120.2, 120이 넘어가 그냥 엄청난 수준인 거죠.
백투백에서 팀리아투도 51.5%로 미치는 수준이고 3점 성공률도 43.5%입니다. 엄청나게 좋았어요. 사실상 이 백투백에서 제일 높은 야투율과 3점 성공률을 기록 중인 게 클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백투백에서 올 시즌에 너프가 아닌 버프를 받는 팀들이 여럿 있습니다. 꽤 여럿 있는데 대표적으로 덴버죠. 덴버가 올 시즌 백투백에서 지금 전승 찍고 있고 6승 0패 그리고 평균 득점 130 이상을 찍고 있죠. 얼마 전에 백투백에서 디트만 나왔고 디트 상대로도 마이너 오버 시원하게 찍어버렸던 덴버였고, 그리고 오클라호마도 백투백에서 더 좋은 기록을 찍고 있는 팀입니다. 직전 백투백에서 멤피스 상대로 일방적으로 찢어가지고 오클라호마가 마이너 오버 찍었던 경기였죠. 클블도 같은 과라고 볼 수 있어요. 덴버하고 오클라호마랑 마찬가지로. 클블이 올 시즌 그리고 서부팀 상대로 킬러가 아니라 정복자거든요. 8.8승입니다. 전승. 8번 붙어가지고 서부팀하고 다 이겼고 평균 득점이 130.1이에요. 평균 득점 자체가 130이 넘어갑니다. 레이커스 결장 이슈 지금 살펴보면은 AD, GTD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AD, GTD는. 그러니까 이 GTD 떠있는 이유 자체가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그러니까 골스전에서 이 발생한 부상 이슈 때문에 GTD 아직도 등록되어 있는 건데, 그러고도 직전 이 세크전에 나와서 뭐 출전 시간 조절도 안 하고 열심히 잘 뛰었죠. 그래서 저는 AD는 출전한다고 무조건 확정으로 보고, 르브론도 저는 출전 가능성 아주 높게 봅니다. 직전 경기 결정했던 이유가 질병 이슈요, 질병 이슈. 오늘 경기 전야제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이게 또 마지막 경기죠, NBA에서. 이번 경기 중에 한 해가 끝날 거면 2024년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 경기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동기부여가 있을 가능성, 레이커스 홈이고, 그래서 저는 르브론이 출전을 강행할 거라는 생각이 아주 큽니다. 르브론 출전 가능성 한 7할 이상 보고, 레이커스가 오늘 골스처럼 득점을 많이 못 낼까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는데, 레이커스는 전 다를 거라고 봅니다. 골스보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공격적 흐름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레이커스 최근 손끝 감각이 상당히 좋다라고 여길만 합니다. 최근 3경기 평균 팀야투가 52.5%로 리그 2등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수비 쪽도 골스만큼 지금 수비가 좋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레이커스가. 그리고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전야제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가 충분히 또 있겠죠. 이 브루클린에서 샤프랑 도리안 피니 스미스를 영입했던 거. 지금 이거 현지에서건 국내에서건 아주 좋은 영입이다. 칭찬 일색인 경기잖아요. 얘네 데뷔전 치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레이커스 역시도 서부팀 상대로 전승 찍고 평균 득점 130 찍고 있는 클블 상대로 오늘 골스처럼 정말 막 무기력한, 정말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레이커스 역시도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을 좀 보겠습니다. 오바만 볼게요, 저 오바만. 클블승은 이번만큼은 좀 안 보고 오바만 볼게요, 오바만.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올킬은 진짜 짜릿하네요, 선생님들. 제가 아시다시피 원래 핸디온 오버로만 가다가 최근에 좋아 보이는 오늘의 단폴더는 계속 맞는데 적중을 못한 적이 몇 번 있으니까, 그래서 좀 석이 나가가지고 이제부터 저도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라도 핸디 언오바만 가는 조합표를 좀 졸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7대3 주력 부주력 조합표를 구성을 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 저는 이 포트로 오바 경기를 보면서 와, 그냥 기존처럼 핸디 언오버만 갔으면은 시카고 연장 마인 찍혀가지고 이게 당연히 1등, 2등, 3등, 4등으로 갔을 테니까 일찌감치 올킬인데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5경기를 갔음에도 아주 깔끔한 올킬이 나오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죠? 따봉 정말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멘탈 안 부서지고 열심히 분석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